이번에 그 팟빵에 소개하는 책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오다가면서 그냥 오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되니까 너무 좋은 세상이죠. 요새 돌팍들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 똘팍도 공부 듣기만 하면 돼, 그지? 칠순이라고 우리 오래된 회원님이 제주도 데리고 가가지고 칠순잔치를 해줘가지고 골프도 치고 잘 놀러 왔습니다. 근데 내 배도 안 나왔죠? 예. 자세가 어때요? 날씬하죠? 날씬해. 요거는 부자 여왕이 부자여왕이를 생일이라고 이게 선물 주셨어요. 이게 나 닮았어요? 날씬한 나의 젊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 LG 통신을 깔면 이거 줘요. 얘한테 말하면 음악 틀어주고 다 찾아주고 하는 그런 건가 봐요. 여기다 말만 하면 음악도 틀어주대. 부자 아빠 동영상도 찾아줘. 찾아줍니다. 미국에 165cm 작은 키에 홈런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홈런을 많이 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비수가 없는 대로 쳤죠. 그들이 없는 대로 쳤죠. 이 사람은 선수들이 없는 곳을 골라서 쳤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뭐죠? 신용이 많으면 가요, 못 가요? 주식은 개미가 없는 대로 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16타 가는 종목은 개미가 없는 종목. 그래서 신용 많은 종목도 조심해야 돼요. 요 피터런치가 지금 심판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빨간 캡처는 공장장이고. 부자 닮았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16타 쳤던 10배씩 올라갔던 종목들을 이게 쭉 나열한 거예요. 한샘, 니노공업, 한미약품, 아모레지, 삼lik식품, 삼성전자, 고려. 근데 이거 지금 살아난 거 아니에요? 다 해먹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바닥이 좋은지 오늘 그거 공부할 거예요. 시장이 많이 조정받을 때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 요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거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칠순이 돼도 아직도 막 노동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일찍 공부하지 않고 책도 안 보고 미래에 돌아올 세상을 연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손발이 피곤합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대신 세상이 우리를 훈련시킨다. 받아 적어.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 뭔지 아세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장애력, 믿음, 기다림, 용기 이런 것도 다 어디서 와요? 네? 믿음, 행동, 모험, 용기 다 어디서 와? 심리에서 오죠. 마음에서 오죠. 자, 쓰세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강력한 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또 우리는 명상이라고도 그러죠. 명상도 근데 명상보다 더 강력한 거는 기도야, 기도. 그래서 오늘 주식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하나 하고 요새 장 조정하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빠 주식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식 시세의 원리를 공부하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단타하며 오르면 나보다 더 바보에게 팔아서 나만 돈 벌겠다는 나쁜 마음으로 매매하는 학생들, 비트코인 매매로 힘든 학생들, 바이오, 테마주, 대막주에 몰빵친 학생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든 모든 학생 한 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식시장에서는 허황된 대박은 없으며 좋은 회사와 동업한다는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농부처럼 팜시스템 투자법을 공부하고 원칙을 지키는 착한 마음을 가질 때만 부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주식은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 주식을 산 사람도 추가 상승하여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고 특히 비트코인과 테마주 단타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소문나지 않은 숨은 가치주의 씨를 뿌려 키우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모든 중학교 학생들 가정에 풍부한 물질과 건강 주시어 이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부자 아빠에게도 건강 주시어서 모든 중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투자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기 바라옵나이다. 아멘. 장이 조정하면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해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특히 10년에 한 번 한 번 오는 조정이라고 앞에 답이 있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오는 10년에 28, 98. 근데 여기 보면 잘게 또 2, 3년에 한 번씩 쓸어요. 여기 뭐 2001년도 왔고요. 2003년에도 왔고요. 2004년에도 왔고요. 2003년, 2004년에 왔고요. 그 다음에 쭉 가고 나서 2008년에 왔고요. 그 다음에 11년에 왔고 12년에도 왔고요. 15년에도 왔고요. 자주자주 오잖아요. 또 18년에도 온 거예요. 정기적으로 오는 조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정을 많이 하고 나면 세상이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서 의심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럴 때 읽는 좋은 글이 있어서 한 자리 읽어드리고 가려고. 시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을 내년에 어떻고 내후년에 경제가 좋으니 안 좋으니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얘기는 절대 듣지 마세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버핏이 그랬죠.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다. 그 시간에 책이나 읽자. 요 보헤미안 랩소스인가 하는 영화들 봤어요? 거기서 중요한 대사가 있잖아. 얘가 저녁마다 쏘질러 다니니까 아버지가 뭐래? 아버지가 임마 밤중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뭐해? 밤중에 나가지 말고 나가면서 그러잖아. 그래서 성공했슈? 아버지 그래서 성공했냐 이거지. 근데 얘는 성공했죠? 네. 그리고 그 음악이 사람들을 집단화시키는 음악이 있어요. 그 안에. 네, 그래서 그거에서 그게 좀 중독성 있어요. 걔 노래가. 그렇죠? 중독에서 벗어나시라고요. 알았어요? 그런 것보다는 찬송가를 들어야 돼. 그걸 뭐 내가 여러분이 계속 빠지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집단에서 여러분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집단이 뭔가를 이해하라고 내가 보라고 온 거예요. 역발상 투자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매도할 때 매수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장밋빛 꿈을 꾸며 매수할 때 매도하는 것이 비할 바 없는 용기를 필요하지만 대신 가장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도 한다. 태블단. 지금 많은 사람이 주식을 부정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주식을 연구해야 되고, 요즘에 또 아침에 문자가 막 날라와 지랄하고 싸갈놈 시키다. 남이 핸드폰 번호 어떻게 가져갔는지. 나한테도 막 문자가 날라오네. 쪽집게로 말이야. 철도주 뭐 이러면서 부산산업 대적중 후속주 빨리 와라. 뭐 3개월에 240만원인데 오늘만 88만원. 많이 까가지고 새끼들 들지 말을 거. 다 쓰레기. 알았지? 너무 많이 깎아주면 다 쓰레기다. 대부분의 투자들은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그것은 바로 유행을 쫓는 사람들이다. 반면 훌륭한 투자들은 이와 정반대다. 지금쯤이면 당신을 충분히 납득시키길 바라며 훌륭한 투자자를 위해 두 가지적 사고, 즉 다른 사람들이 사고방식과는 다른 복합적인 통찰력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미상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기는 힘들다. 다수의 판단으로 성공의 열쇠를 쥘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해 추세나 시장의 견해는 맞서 싸워야 하고 추세를 따르는 포트폴리오를 멀리해야 된다. 요즘에 우리가 삼바 같은 거 막 8월부터 계속 여름에 막 연초부터 막 비트코인 막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는데 지나봤더니 어때? 잘 맞아요? 예? 잘 맞아? 나한테 안티 쓰고 지랄하고 그러지. 네가 뭘 하냐고 말이야. 막 비트코인 네가 늙은이가 뭘 하냐고 지랄하던 새끼들. 난 안티 쓰면 자신감이 붙어가죠. 이거 확실히 이거 폭락이다. 이 새끼들 다 미쳤다 이거. 그러니까 부자빠는 대중과 반대로 가요, 같이 가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일요일 한 번씩 만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주 막 급등주, 단타, 상한가 얘기하는 전문가 다 놔두고 여기 재미없는 부자빠 찬송가들로 온 착한 학생들 아니에요. 하도신경을 주식학교로 바꿨어요. 동탄의 현인 아빠님이 직관과 팜 시스템 매매 기법을 저는 믿습니다. 패닉스러운 날 전국 개미들이 내던지는 투매가 바다인 것을 믿으며 주식 가격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공황이 열받아도 하락장의 고통을 감내하고 요새 기도 자주 해야 되겠죠?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팜스테인 원칙대로 투자하면 죽었던 주식이 살아나 좌측편 왼수 매물들을 갖고 산삼주로 부활하여 그리로부터 이익을 쭉 깔고 3천장까지 긴 여행을 하리라 믿나이다. 뉴스와 일봉은 허상이요 추세와 꾸준한 실적이 가치임을 믿사옵니다. 또한 박근이나 먹고 사는 주식들은 보유한 여러 날짜 중에 2%의 날짜에 다 올라와서 쌍봉 또는 3천종을 보여주고 매도할 기회를 준다는 것을 저는 믿사옵니다. RVD, 예, RVD입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공부니까요. 빨리빨리 시간 얼마 없으니까 개미들은 최근의 정보에 집착하여 악재 주식은 너무나 하락하고 호재 주식은 너무나 상승한다. 잘 들어요. 최근의 정보에 너무 금년에 최근의 정보가 뭐가 있었냐면 대북 관련주 이런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바이오 이런 것들이 최근의 정보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려면 인기 테마주에 많이 그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하는 정보 더 가치에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건 기회죠. 그죠? 종합지수 보면은 오늘 이제 요게 다 위기야 위기. 요게 보이죠? IMF 미국 9.11 테러 이라크 사스 전쟁 요게 하나 빠졌네. 요게 노무현 탄핵이에요. 노무현 집권 1년 만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요새 지금 문정부도 보면 집권하고 1년 넘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죠. 근데 뭐냐면 부양책이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제 굉장히 경제가 어려지니까 문정부도 이번에 예산은 통과되면 400조가 넘는다고 그러죠. 내년에 팍팍 아마 돈 풀어서 아마 경기 부양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 중요한 거예요. 경기 부양. 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도 들어와서 장이 박살났지만 장이 반등 나왔잖아요. 박근혜만 안 나왔어. 박근혜는 경기 부양도 못 했는 것 같아. 자, 그럼 뭐죠? 사태나 위기는 다 찬스야. 거기서 어떤 걸 잡아야 돼? 안 써먹은 놈. 개미가 없는 놈. 아까 부동산.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람은 이번에 증권사에 중역 만났는데 내년에는 부동산이 좀 하락한다. 이거 믿지 말고 그 양반 하는 얘기니까 그 인간도 그런 예측하면 안 되는데 내년에는 부동산이 좀 하락한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물릴 거다. 결국 그런 얘기죠. 아마 저가 부동산에는 세금 많이 안 매길 거예요. 그죠? 금액이 큰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물리겠죠. 아마 중과세, 그러니까 세금이 차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탄의 30평대는 얼마냐면 약 5억대. 강남의 30평대면 얼마예요? 아시는 분? 20억? 강남에 강남에 한 20억 되죠? 30평대 얼마야? 30억. 야, 그건 한 25억. 그래요. 결국 그 평수에 비해서 가격이 아마 비싼 데가 세금을 많이 분담하게 될 겁니다. 그 분담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동산이 버거운 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 주식이나 채권으로 간다는 썰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썰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팟빵 같은 데서 시장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강의는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막 세계 경제를 막 소설을 쓰든 막 썰을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 절대 예측하면 안 돼요. 자, 봐요. 자, 여기 보면 그런 거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런 소리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가 많이 빠지면 그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좋을 때는 그런 소리 안 나와. 썰이 안 나와. 이런 위에서는. 이런 데서는 절대 썰이 없어. 썰이. 위기 소리 안 나온다고. 여기 오면 나와. 여기가 좀 더 빠지면 어때? 그죠? 자, 볼까요? 자, 종목 하나 보자고요. 우리가 봤던 종목들이, 우리가 옛날에 매매했던 종목들이 힘드는 시기가 많이 있었다고. 고려, 산업, 니노공업 이런 거 다 우리 거예요. 옛날에 저거 SBS 지금 나갈 때 다 추천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제 방송 안 나가. 예. 그럼 보면 보세요. 이런 데서 다 이게 스물스물 올라가죠. 여기 님원 사태예요. 너무 좋은 자리잖아요. 님원 사태. 근데 일봉으로 보면요. 굉장히 싫어요. 이게 님원 사태예요. 님원 사태. 시장이 위기에 빠질 때 여러분들 이거 맞짱 뜨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리노공업, 셀트리온, 셀바이오텍 자 보세요. 이게 님원 사태예요. 1,400원. 사태는 좋은 거라니까. 설령 그러면 지금 사태가 지수는 조정을 많이 했으니까 설령 여기라고 하면 어떨 거냐고. 지금 그러면 다음 달 종목들 우리가 잡은 종목들이 여기라면 어떠냐고. 여기라면 이거 좀 못 참어. 이거 못 참느냐고. 한 번 더 조정해서 한 번 더 빠져도 참아야 되잖아. 안 써먹은 종목들은. 이해가세요? 요거 이해가면 1번. 자 근데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종목들 있어요 없어요? 보여줬던 종목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보여줬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디서 샀냐면요. 대한항공 겁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기서 산 거예요. 거기서 사고요. 이게 왜 샀냐고요 이거를. 대한항공도 우리가 산 거예요. 대한항공도. 너무 대한항공 막 뉴스에 맨날 나오고 뭐 조연아부터 뭐 그 집은 자녀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매수금 탔대요. 그죠? 언니, 동생, 아들까지 전부 매수금을 타가지고 갑질로. 그러니까 누가 행동주의 펀드가 이거를 노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한진 가지고 있죠? 한진 보세요. 이거 장이 나쁜데 종목들은 가요 주저앉아요. 자 대한항공 우선주가 이런데 본주는 어때요? 가요 주저앉아요. 가잖아요. 대한항공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대한항공 시가총액이 3조예요. 네. 시장이 올라가려면 뭔가 선도주가 나와야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종목들 보시라고요. 종목은 엄청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내가 보면 한창제지 이거 요새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그냥 이 월봉 보면서 여기서 내가 아주 소설까지 써주면서 그냥 사자. 그래도 이거 사가지고 오래 고생한 거예요. 여기서 자 봐요. 이 큰 시세가 났던 종목들 바닥에서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고생 좀 하면. 자 고려산업 같은 거 사가지고 고생 겁나게 했어요. 님원 사태 올 때. 그러면 이거 팔아야 돼요? 야 우리가 살 때 이거 1,000원, 700원, 800원대 샀어요. 247원까지 빠지다 개새끼. 그럼 거기서 손절해야 돼? 회사의 가치를 믿으면. 배당 주는 회사라고요. 그러면 주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해요? 자 남선알미늄 같은 거 봐요. 이번에 우리가 1,000원 빠질 때 이게 1,000원 깰 때 샀거든요. 그죠? 확 올라오죠. 여기 보면 결국 시장은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히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박근이나 먹는 종목을 추세와 가치를 믿고 담고 엉덩이로 버텨라 이런 얘기야. 이해가시죠? 엉덩이.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750원이 75%가 빠져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손절 없다지. 회사의 가치를 회사에 동업했으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관련주 문태마라고 지랄하고 시끄럽게 올라와서 전국 개미들 떠들 때 다 팔았잖아요. 요새 대북주가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조심해. 대북주. 뭐 가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뭐 아침부터 새끼들 또 대북주 좀 보면 똑같아. 요새 대북주 요거하고 보면요. 천정에서 노는 고가놀이라는 거야 이거지. 시골 가는 고가놀이 다음에는 뒤질 줄 알아. 자 거기서 참으니까 얼마 받아요? 예, 240원 가도 참으니까 여기서 꽃을 10,000개를 해주잖아요. 예, 10배 이상 나오잖아요. 10배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여러분들은 누구나 바닥을 정확히 잡을 수 없어요. 매수하고 여러분 매수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1번.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전쟁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 가치가 바닥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요건 여러분이 공감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또 볼까요? 자, 이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이게 리먼 사태예요. 자, 사태, 리먼. 근데 보세요. 평소에 놀던 종목이 리먼 사태 나왔다가 특별히 더 많이 빠진 거 없죠. 그 다음에 여기가 유럽 사태예요. 유럽 사태. 예?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사태가 오는데 등락달락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소형 가치주에서 가치주들은 지금 요렇게 요 정도 들어올 수도 있다고. 요것도 못 버텨? 그리고 이걸 다 무시하고 장기 보유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리먼 사태가 기회를 주잖아요. 자, 이거는 IMF예요. IMF 여기가. 자, IMF인데 지나봤더니 너무나 기회잖아요. S51 여기 IMF 2,600원대네. 여기 17만원까지 갔었네. 그죠? 요번에도 골짜기로 돌아서 박살나니까 또 올라오죠? 뭘 조정해? 뭘 좋아해야 돼요? 좋은 주식들이 많이 빠지는 것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뭐죠? 대원제약 보세요. 자, 이거 아주 재밌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원제약이요. 우리에게 가장 시장이 무섭고 힘들었던 때가 IMF예요. IMF. 자, 평소에 놀던 데서 V자 하나 팠어요. 이거 못 참냐? 그 다음에 여기 9.12 테러 나왔어요. 그죠? 여기 또 이라크 사스 전쟁에서 탄핵에서 또 나왔어요. 그죠? 이게 리먼 사태예요. 여기 유럽 사태고요. 사태 오면 그냥 참으세요. 여긴 이라크 사스 전쟁이죠? 여기 2003년. 이 이라크 사스 전쟁도 사태에 들어가죠? 예. 이라크 사스 전쟁. 이거 전쟁이잖아요. 그때 막 쏘고. 그죠? 지금은 무역전쟁. 그죠? 그래서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써먹은 놈은 내려올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장이 크게 조정하면 주도주가 바뀐다고 그러죠? 그죠? 이해가세요? 안 가세요? 장이 크게 조정하면 주도주가 바뀐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 주도주가 왜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리먼 사태 조정해서 주도주가 바뀐 게 포스코예요. 자, 보세요. 리먼 사태 이전에 주도주가 포스코였어요. 그죠? 예, 아주 대장주였죠. 그런 버피까지 와서 해먹은. 자, 여기 리먼 사태예요. 반등 주고 여기 또 빠졌죠. 그죠? 해먹은 종목은 리먼 사태가 많이 빠진 게 아니라 반등 이후에 더 많이 빠졌어요. 자, 보세요. 자, 현대중공업도 대장했어요. 그죠?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 보면 리먼 사태가 여기가 리먼 사태. 리먼 사태 조정하고 반등 주고 리먼 사태 이후에 더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리먼 사태의 주도주가 뭐가 나왔어? 기아차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리먼 사태잖아요. 자, 조선주, 철강주도 반등 나오다 뒤로 더 빠졌죠, 밑으로. 근데 얘는 거기서부터 열 몇 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사태에서 찾아야 되는 건 뭐죠? 안 써먹고 새롭게 시장을 이끌어줄. 자, 이게 나와서 시장이 살렸어요, 안 샀어요? 결국 시장이 약하면 부양책도 쓰고 정부는 부양책을 쓰고 이런 주도주가 나와서 시장을 살려내는 거죠. 네, 부자아빠님의 열린 강좌를 잘 청취하셨습니까? 부자아빠님의 강의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아빠님 강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갖고 와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과 주식 투자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주식 투자라고 하려고 하는 이 주식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총을 쏘지 못하면 내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이곳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겠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다거나 어떤 전문가를 찾아간다거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책이나 보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책 중에서도 독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양서를 구분할 수 있는 투자의 고수가 추천한 책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아빠님의 부자아빠 주식학교에서는 주식에 대해 잘 알려진 책들을 부자아빠님의 추천도서 코너, 다음에 오시면은 부자아빠님의 주식학교 부자아빠 추천도서 코너에서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아빠님의 많은 양서도 있습니다. 시세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삼원금천 비록이라든지,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라든지 좋은 책들도 있고요. 굳이 이제 부자아빠님이 책을 안 보시더라도 부자아빠님 읽어보시고 굉장히 좋은 책이다 라고
구분해 놓은 책들을 보시면서 일단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책을 먼저 사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근래는 이제 책을 잘 안 읽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자 아빠님의 주식학교 팟빵에 오시면은 책을 또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님 책을 읽어 드리기도 하고, 다른 또 좋은 양서들을 읽어 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내가 주식시장이 어떤 곳이다, 내가 정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식 투자를 입문을 하셨으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책들을 먼저 사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싸워도 알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을 읽지 않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지 않고 주식 투자로 고수가 된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좋은 양서들을 읽어서 내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먼저 공부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 선택도 실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시장 오랜 경험을 해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주식 투자, 직접 투자도 해보시고 많은 경험들이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는지 꼭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1년치 가입비 내세요 하셔가지고, 무턱대고 1년치 가입비 내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분이 맞다고 생각되시면은 가입하시더라도 나눠서 가입비도 나눠서 내보십시오. 1개월, 3개월 나눠서 내셔가지고 꼭 검증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무료 방송, 유료 회원을 가입하기 전에 무료 방송이 있다면은 꼭 무료 방송을 청취하셔가지고 진짜 일관되게 투자의 철학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료 추천주가 있다면 더 좋겠죠. 투자의 검증을 단계를 꼭 거치고 나서 어떤 유료 회원 가입을 하시더라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관되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제와 원칙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신용 스탁론 등 여러 가지 탐욕을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훌륭한 선수 옆에는 가장 훌륭한 코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두 가지는 알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먼저 공부가 우선이다.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전문가 선택도 실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 추천했던 종목들이 잘 상승을 해서 회원들이 같이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검증 단계를 거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 하셨으면서도 실패를 거듭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